네, 오늘은 인구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 인구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인구수가 계속 줄고 있고, 그게 의미하는 게 이제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태어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나이가 드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는 고령화 사회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암울한 건 맞아요. 근데 저는 미국에 언제 나왔냐면 2008년에 처음 유학으로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유학을 했고, 그 다음에 유학하고 학위 마치고 미국에서 직장 잡고 잘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2008년에 제가 처음 미국 왔다 그랬죠. 근데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계속 많아졌어요. 그래서 미국 주요 대도시에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를 안 쓰고도 한국인들하고만 지내는 게 가능할 정도로, 그 정도로 한인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제가 그 정확하게 몇 명 뭐 미국에 살고 있다 한인들이 뭐 이런 거는 뭐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해 보면 통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체감으로 느끼는 거는 계속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많아지고 있고, 미국이 사실 마음만 먹으면 영어를 안 쓰고 한국 사람들끼리 한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한인 타운 위주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한국이랑 똑같이 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한심한 건데, 한국에 와서도 똑같이 한국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소주 마시고 삼겹살 구워 먹고 노래방 가고 똑같이 살 수 있어요. 똑같이 서로 학벌 막 중요하게 생각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에 온 이유가 이제 저의 과학자로서 엔지니어로서의 어떤 역량을 좀 더 발휘하고자 그 목적 때문에 온 거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 살면서 이제 미국인 과학자들, 미국인 엔지니어들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연구와 그런 각종 과학적인 학문적인 업적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여차여차해서 실리콘밸리에 살고 있고요. 근데 보통 제가 한국인들을 봤을 때는 미국에 오셔가지고 한인들끼리, 한국 사람들끼리 좀 뭉쳐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인 커뮤니티가 점점점 커지고 있어요. 제가 저희 실리콘밸리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살아가지고 한국인 슈퍼마켓, 사실 제가 지금 슈퍼마켓 가고 있거든요. 라면 좀 사려고. 저도 한국 라면은 되게 좋아해요. 어렸을 때 미국도 미국 라면이 팔거든요. 미국 슈퍼마켓 가면은 미국 라면이 팔아요. 미국 라면 먹어보셨어요? 미국 라면은 이제 좀 맵지가 않아요. 약간 닭고기 육수 같은데 이렇게 면이 들어있는 뭐 그런 건데, 미국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개량한 뭐 그런 일본 라면이죠. 솔직히 일본 라면, 중국 라면, 베트남 라면 뭐 이런 건데, 저는 어렸을 때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제 한국 라면 있잖아요. 매콤한 거, 그런 게 굉장히 땡길 때가 있어요. 지금 사실 한국 슈퍼마켓 가고 있어요. 한국 슈퍼마켓 굉장히 커요. 한국에서 대도시에 있는 대형 한국 슈퍼마켓 체인 있잖아요. 그것만한 한국 슈퍼마켓이 미국 대도시에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산호세, 캘리포니아주 산호세만 해도 그런 대형 슈퍼마켓이, 한인 슈퍼마켓이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만큼 한국인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기 한국인 진짜 많은 거예요. 5개가 다 그 독특한 좀 성향이 있어요. 어떤 슈퍼마켓은 서울 사람의 입맛에 맞는 그런 김치를 파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조금 뭐 전라도 사람들의 스타일에 맞는 그런 김치가 있고, 뭐 그래요. 그렇게 좀 지역 특색이 좀 나는 슈퍼마켓도 있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 되게 많아요.
되게 많고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사실 개인적인 뭐 과학적인 업적 때문에 미국에 살고 있긴 한데 이게 계속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지금 인구수가 감소하고 계속 좀 경기가 안 좋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좀 똑똑한 사람들이 좀 한국에서 소위 말하는 좀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는 어차피 그 사람들은 미국에 건너갈 능력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뭐 대학원 같은 데로 간 다음에 학위 마치고 다 미국에 남아요. 그래서 요즘 미국의 트렌드는 뭐냐면, 유학의 트렌드는 예전에는 유학을 하고 학위를 마치고 한국에 가서 뭐 한 자리 했거든요. 한국에 가서 교수를 한다든지 뭐 한국에서 뭐 대기업 임원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트렌드였는데 요새는 안 돌아갑니다. 그냥 미국에서 살아버려요. 학위를 마치고. 그래서 여기서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아서 그냥 다 그렇게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는데 한국의 똑똑한 인재들은 계속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유학을 한 후에 미국의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죠. 그럼 한국 입장에서는 똑똑한 사람들이 계속 사라지는 거잖아요. 인구는 줄고. 그러면 뭐 한국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한 표현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계속 한국 그 사회에서. 그러면서 인구는 줄고, 그러니까 계속 몰락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 해외로 나간 이 인재들을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해야 되거든요. 뭔가 그들에게 좀 대우를 잘 해줘야 되는데 대우가 썩 파격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한국이 이제 몰락하고 있는 건데, 한국이 그래서 자꾸 이제 좌성향으로 가는 것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뭐 주사파나 종북 세력들이 계속 부채질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의 부채질은 분단 이후부터 1950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는데 그동안 한국이 부강하게 계속 발전하고 잘 되고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와서 굉장히 좌성향 사회로 가고 있고 한국 사회가 주저앉는 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정신 상태가 이제 좀 해이해졌다는 거죠. 일하기 싫어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자꾸 좌파들이 발달하고 그렇게 돼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걱정이 됩니다. 저도 한국이 고향인 사람으로서 고향을 걱정하죠.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내년에 한국에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여기서 받는 연봉 당연히 못 받고 뭐 겨우 맞춰지면은 고마운 건데, 문제는 한국 가면 일도 너무 많고 야근도 많고 무엇보다도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연구를 못 합니다. 저는 그런 미국에 있으면 원천 과학 기술을 연구할 수 있는데 한국에 있다 보면 아무래도 제조업 위주의 그런 생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많이 적죠. 그래서 고민이 돼요. 근데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갈 건지는 저는 알 것 같아요. 지금 미국에 계속 유입되는 한국인들의 움직임만 보면 알 수 있어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계속 미국에 넘어옵니다. 미국의 한인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는 이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실리콘밸리에 붕어빵 가게가 생겼어. 붕어빵. 여기 LA도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붕어빵 가게가 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만큼 한국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많아지고 있고 한국 대형 슈퍼마켓도 5개나 있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이 계속 이렇게 몰락하고 있고 인구가 줄고 있고, 그래서 좌성향으로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좌성향으로 가면 솔직히 말하면 돈 많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 손해죠. 생각해보세요. 의사랑 고졸이랑
연봉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의사하려고 합니까? 다 그냥 고등학교만 나오고 다 그냥 평범하게 살려고 하지 누가 의사하려고 해요. 그렇죠? 박사랑 고졸이랑 연봉이 같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박사합니까? 누가 공부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 평범한 사람보다 더 많은 걸 누리는 거는 사실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좌성향 사회로 가면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너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인데 너는 박사라고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되냐 이거잖아요. 나도 인간이고 너도 인간인데 네가 뭐 의사라고 박사라고 변호사라고 나보다 돈 많이 벌면 되냐 이거잖아요. 똑같이 받자. 이게 이제 사회주의의 뿌리잖아요. 공산주의의 뿌리. 한국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고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좌파의 물결이 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냄새를 맡고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넘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물결들을 특히 이제 한국의 좀 엘리트들 돈 많고 소위 말하는 잘나고 박사학위 있고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던 사람들 의사하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계속 미국으로 넘어오고 있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사회는 좌성향으로 가면 안 돼요. 좌성향이 생각이 짧은 사람들의 귀에는 그것이 정의롭다고 들릴 수 있지만 정의롭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거짓말이죠. 그냥 인생이 잘 안 풀리고 있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가면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부강해지려면 우성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좀 사회 지도층들,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뭐 공부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을 좀 많이 대우해 줘야 돼요.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들은 사실 좋은 대우를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게 정의로운 거예요. 그게 정의로운 거, 그게 합리적인 사회입니다. 저도 그래서 지금 내년에 뭐 한국에 제가 돌아간다 해도 되게 저도 한국 사회가 되게 걱정돼요. 지금 우파 정권이 뭐 대통령 되고 뭐 그렇게 정권을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대중들은 지금 굉장히 좌파적이잖아요. 굉장히 좌파적이잖아요. 거대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쓰나미가 한국 사회에 밀려오고 있는데 가서 제가 여태까지 공부하고 여태까지 이렇게 갈고 닦은 실력들을 대접을 못 받으니까 한국 사회를 돌아가기가 안타깝죠. 그게 뭐 돌아가서 좋은 대접 받을 것 같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좌성향으로 되면은 잘난 사람들은 다 미국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캐나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캐나다는 특히 영어도 되고 그 사람들은 미국이랑 바로 국경이 맞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좌성향으로 가니까 똑똑한 캐나다 엘리트들은 다 미국으로 넘어왔어요. 프랑스도 그러죠. 프랑스도 좌성향으로 가니까 프랑스 엘리트들, 막 프랑스 박사들이 미국에 계속 넘어옵니다. 계속 넘어와요. 프랑스 굉장히 좌성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좌파의 거대한 물결. 사실 뭐 그런 좌파 혁명이 일어난 곳이 프랑스라고 보면 되죠. 프랑스가 그런 좌파의 어떤 헤드쿼터 같은 곳이잖아요. 자꾸 좌성향으로 가니까 유럽의 똑똑한 사람들 다 미국으로 넘어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가 계속 이렇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미국 유학을 주제로 이런 방송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고민돼요. 항상.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본 그대로를 얘기하잖아요. 제가 뭐 정치적인 성향이 있어서 뭐 저 우파 정당 지지자 아닙니다.
좌파 정당 지지자 아니에요. 전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좌파를 항상 편견 없이 보려고 해도 좌파들이 잘못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좌파를 지지하진 않아. 왜 그러냐면 거짓말로 만들어낸 이론들이거든요. 다들 생각을 해보세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 사이드에 서서 그들을 옹호한다는 이론 자체가 이게 거짓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왜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할까요? 그 사람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회를 구성하는데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세상은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게 세팅돼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돌아가는 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순리인데 좌파는 영리잖아요. 거꾸로 이걸 세상의 이치를 거꾸로 적용한 거니까 거짓말이에요, 대부분. 그래서 좌파 이론에 빠지면 가난해지고 망하는 거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우파 정당을 지지해서 이 정치 채널이 아니지만 제가 본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다 보면은 좌성향은 굉장히 힘들어요. 성공하기가. 우성향이 맞습니다. 우성향이 맞고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본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근데 한국은 계속 좌성향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 계속 몰락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건너오신다, 유학을 하신다 그러면은 한국에 안 돌아가는 게 개인적인 이익으로는 좋아요. 왜냐면 유학파들이 한국 가면 손해를 되게 많이 봐요. 한국 특유의 좌파 정신 때문에 유학파들이 한국 가면 대우를 잘 받을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의 그 좌성향 때문에 미국 박사면은 사실 미국에서 첨단 기술을 더 많이 배우고, 특히 미국 뭐 실리콘밸리 경력자면은 굉장히 이게 실력이 있고 많이 아는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이나 사회에서 대우를 잘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국 박사라고 해외파라고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특유의 좌성향으로 딴지를 걸어요. 뭐 특히 국내 박사들, 한국에서만 박사하고 해외 한 번도 안 나가신 분들이 계속 딴지 겁니다. 시비 걸고. 쟤는 해외 박사라는 이유만으로 잘하는 거고 자기들은 국내 박사라는 이유로 차별받는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한국 사회예요. 근데 웃긴 건 이 국내 박사들 되게 웃긴 건 자기들도 박사라고 또 학부 출신보다는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또 학부 출신이랑 똑같이 승진하고 똑같이 돈 주면은 다 나가버려요. 자기들도 박사니까 좋은 대우를 해달라 해서 회사에 또 좋은 대우 해주잖아요. 그럼 이번에 학부 출신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우리는 박사가 아니라서 차별을 받는다.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은 진짜 이 좌성향, 이 뿌리 깊은 좌성향이 있는데, 실력이 있는 사람을 대접해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해외파들이 한국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한국에서 사실 들어가서 살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 진짜 한국 사회 진짜 힘들었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게, 회사에서 뭐 이렇게 같이 일하고 청소 같은 거 할 때 부서별로 사람은 다 똑같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박사들이 뭔가 한 거는 박사들이 알아서 청소하고, 고졸들이 한 건 고졸들이 알아서 청소하고, 박사들이 실험한 거는 알아서 박사들이 택배 보내고, 고졸들이 실험한 거는 고졸들이 알아서 택배 보내고, 뭐 거의 이런 굉장히 공산주의적인 사회 룰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 사회가. 근데 저는 미국에 와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택배 보내고 뭐 청소하고 잡일하는 그런 고졸 사원을 따로 뽑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예 롤이, 그러니까
RNR이라고 하죠. 롤 대 롤이 미국은 확실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짧은 사람들은 육체 노동이나 단순 업무, 뭐 택배 업무, 뭐 뭔가 청소하고 뭔가 정리하고 영수증 처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전문적으로 시켜요. 그리고 박사는 연구만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세요? 박사든 고졸이든 똑같이 n분의 1로 자기가 한 일 영수증 정리 자기가 하고, 자기가 한 일 택배 자기가 보내고, 자기가 한 일 자기가 뭐 실험한 다음에 실험자재 자기들이 청소하고, 자기들이 다 해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하는데 미국은 능력에 따라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권과 차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어떤 사회에서 존엄성 있잖아요. 뭐 모든 인간은 뭐 예를 들면 모든 시민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다. 뭐 요런 게 평등이죠. 근데 회사에서 그 RNR로 다른 일을 하는 거는 그건 합리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그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인데 막 택배를 보냈어요. 한국에서 제가 대기업 다닐 때 제가 실험한 거를 하청업체 보내야 되는데 제가 막 택배를 보내러 다녔어요. 박사인데.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자본주의, 이 자본주의 끝판왕을 달리는 게 미국. 그리고 한국도 자본주의예요. 근데 한국은 오랜 유교적 전통과, 항상 말씀드리지만 유교가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한국에는 보수로 자리 잡았죠. 근데 굉장히 좌파적인 생각이에요, 유교가. 그리고 바로 윗나라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길로부터 계속 영향을 받고 있죠. 문화적으로 남파 간첩 이런 사람들이 계속 문화운동을 하죠. 좌파 진보운동을.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좌파적이에요,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식하셔야 돼요. 저도 한국에 살 땐 몰랐거든요. 왜냐면 항상 뭐 한국 사람들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자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북한이랑 다르구나 계속 했지만, 미국에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산 사람이 봤을 때 한국은 매우 극단적인 공동체주의와 공산주의를 사랑하는 마음, 그런 공산주의 지향적인 태도들이 있어요. 삶의 태도들. 그런 게 있죠. 그래서 한국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한국에 살면 손해입니다. 왜냐면 남들보다 똑똑하게 태어났고 남들보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돈도 많이 벌고 더 편하게 살 수 있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그걸 못해요. 그래서 사회에서 계속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으로 우리 똑같은 인간인데 너도 이거 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 사회이기 때문에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느끼는 그 한국의 인구수 감소와 그리고 계속되는 좌성향과, 그리고 미국의 왜 엘리트들이 자꾸 넘어가려 하는지 그 얘기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